안녕하세요. 옆집에 살고 있는 구름이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제가 몇 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도서관에서 책들을 좀 빌려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빌리면서 컨셉으로 잡은 게 주말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들, 재미있고 무겁지 않고 큰 고민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위주로 좀 골라와 봤습니다. 첫 번째 책은 옷소매 붉은 끝동이라는 이 강미강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게 사실 2권짜리 책이었는데 이 도서관에는 1권밖에 없더라고요. 두 권이라서 좀 주말에 다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어렵지 않고 술술 잘 읽혀서 주말 동안 충분히 읽어지더라고요. 이 강미강 작가님 이름 첫 글자와 끝 글자가 똑같잖아요. 옛날에 우영우 뭐 이런 것처럼. 정유정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이름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은 분들이 글도 참 재밌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책은 이 조선시대 궁녀들의 삶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역사와 사랑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궁녀 성덕임과 임금 정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권력과 사랑이라는 그 사이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성덕임은 궁궐이라는 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다른 궁녀들이 좀 어떻게든 임금의 눈에 띄어가지고 간택을 받아서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욕구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성덕임은 자신의 신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가지고 이 정조와 성덕임의 관계가 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가지고 개인의 자유와 이 권력의 무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많이 엿보입니다. 덕임이 하는 고민과 이 선택과 갈등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구나 별 다를 게 없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가려는 이 성덕임의 모습이 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싶어하는 다른 분들께는 아주 크게 귀감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덕임이라는 사람이 사실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이 가상의 캐릭터죠.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이 덕임의 용기와 선택이 아주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김초엽 작가님 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은 SF 장르를 주로 쓰시는 그런 SF 장르의 그 여성 작가님이시죠. 그리고 이 책이 좀 꽤 두툼한데 한 가지 얘기가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7편 정도의 짧은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이 중간부터 뭐 읽거나 마지막 것만 읽거나 뭐 여하간 이렇게 통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책인 거죠. 이게 SF 장르라고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전통적인 SF 느낌은 아니었고요. 뭔가 좀 철학 쪽에 가까운 그런 철학적인 질문과 답을 구해야 하는 좀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고 좀 생각됐어요. 이 김초엽 작가님이 좀 대체로 그런 식의 작품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철학적으로 근데 또 책들이 재미까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작품 속에 녹아있는 작가님의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좀 즐거웠고요. 이게 책을 읽을 때 저는 사실 성소수자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이 책을 읽으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해봤었는데 이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해설 쪽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평론가가 느끼는 거랑
저 같은 일반 독자들이 느끼는 거랑 이렇게 시선이 많이 다르구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했었네요. 사실 저는 오히려 이 PC한 주제의 내용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류는 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지? 인류는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끝나는 거지? 이런 고민들 그런 걸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좀 궁금하네요. 세 번째 책은 말과 태도 사이라는 책입니다. 유정임 작가님의 책이고요. 유정임 작가님은 그 방송작가,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국 PD 이걸 좀 오래 하신 분이죠. 그분이 방송 일을 하시면서 직접 만나셨던 게스트나 다른 연예인분들, 그다음에 그런 분들과 함께 방송 대본을 쓰면서 직접 겪으셨던 그런 일들을 에피소드로 이렇게 엮어내서 이 책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사실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나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어필을 하려면 내가 가진 사상과 내가 가진 가치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전달을 할 때 내가 사용하는 말투, 내가 사용하는 어휘와 말하는 태도, 이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째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종류의 책들, 이거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해, 이런 명령하는 거, 그런 말투들이 좀 많은 책들은 좀 거슬리는데, 이 책에는 이렇게 명령조의 말투가 거의 없어가지고 좀 읽기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말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 게 상대방에게 더 좋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책이었어요. 네 번째 책은 이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야마구치 슈라는 일본 작가님의 책이고요. 이분은 사실 이 철학을 연구하셨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철학 얘기가 정말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무기가 필요할 정도로 인생이 참 치열한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책의 제목이죠. 이 책은 주말에 가볍게 읽기에는 좀 사실 부담이 됐던 책이었어요. 이게 좀 내용이 좀 어려웠고, 저한테는 한 2번 이상 좀 차분하게 읽었을 때, 그때야 좀 비로소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재밌게 읽을 책을 소개하는데 여기다가 얘를 넣어야 하나 좀 망설이긴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읽고 났을 때 느꼈던 그 성취감과 기분 좋음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소개를 하기로 했던 거죠. 제가 이 책이 어려웠던 이유가 저 자신이 철학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좀 선입견이라고 해야 할지, 수학이나 과학, 물리학 같은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 도무지 실체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어딘가에 거창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그 일상의 피곤함 속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그런 사상들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 법칙을 따르면서 일어나잖아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대류하고 찬 공기가 아래로 대류하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런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이 철학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이 사람이 더욱더 이 사람다울 수 있도록 작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철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줬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책인데요.
지금도 거의 자정이 넘었는데 지금 시간과 딱 잘 어울리는 제목의 책이네요. 표지가 정말 예뻐요. 이런 표지랑 아까 김소엽 작가님 이런 표지, 저 이렇게 예쁜 책을 좋아합니다. 아무튼지 이 책은 주인공 노라 시드라는 여자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담은 서사시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 책은 시작하면서부터 노라 시드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노라 시드가 자살하기 24시간 전, 노라 시드가 자살하기 9시간 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토막토막 잘라서 좀 시작을 해요. 이 35살의 노라 시드가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데 고작 24시간이면 충분했나 봅니다. 그만큼 이 노라의 삶이 참 초라하고 볼품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노라는 자살을 하는데, 자살을 하고 이 세상을 등지는데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좀 어설펐던 노라는 자살마저도 좀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또 갇혀버리고 말이죠. 이 죽음의 문턱에서 노라는 이 자정의 도서관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도서관이 아무튼 이 도서관에 갇히게 되는데, 도서관에 노라가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이 사서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노라에게 넌 아직 죽기에 이르고 아직 못 살아본 삶이 많으니까 도서관에서 다른 삶을 찾아서 다시 한번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삶이 있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나 할 때마다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쪽의 인생이 그 가지를 치듯 뻗어나와서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짜장면을 먹었다고 해요. 그럼 저는 오늘 짜장면을 먹은 인생을 살았지만 짜장면을 먹지 않고 짬뽕을 먹은 인생도 이 우주 어딘가에 짬뽕을 먹은 이 구름이 아저씨도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우주가 돼서 평행우주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라가 이 인생을 살면서 했던 이 수많은 선택에 따라서 이 노라의 삶도 이 수많은 가지를 뻗어 아주 커다란 숲이 되었고, 인생 하나가 책 한 권이 되어서 이 노라의 삶을, 이 노라만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노라는 이 도서관에 있는 한 어떤 인생이든지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라는 이 참 거지 같았던 자신의 인생에서 참 꽃밭 같은 인생을 찾아 자기 책을 한 장씩 다시 넘겨보게 됩니다. 이게 좀 따지고 보면 죽기 전에 임사체험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될지 좀 뻔하게 좀 그려지긴 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인생을 오가는 노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때 나였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이때 어떻게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재미였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참 현재 만족할 만한 것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즐거운 인생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만족할 만한 걸 하나쯤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5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던지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주말이 오면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옆집에 사는 구름이 아저씨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